걱정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걱정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 매섭게 몰아치는 차가운 북풍 같은 가혹한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뛰어난 인물이 성장한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북풍을 견뎌냈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었고,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버텨왔으며, 가족을 책임지는 무게를 감내해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는 이중고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역경을 이겨냈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노후가 걱정되고, 건강이 염려되고, 직장에서의 입지가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가 마음에 걸립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안락함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착각. 우리는 언제부터 안락하고 안정된 환경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안락한 시간을 보내면서조차 자기 자신을 동정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저 산만 넘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진만 하면, 집만 사면, 아이가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산을 넘고 또 넘어도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산이 앞에 나타났고, 우리는 다시 저 산만 넘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악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고결한 품성을 갖추고 진정한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현 하나가 끊어져도 연주는 계속된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콘서트를 열던 중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지는 돌발 상황을 맞았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올린 현이 뚝 끊어진 것이죠. 그 순간 대부분의 연주자라면 당황하여 연주를 중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올레 불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세 개의 현으로 연주를 계속했고, 오히려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고, 연주가 끝난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남은 세 현으로 연주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에도 결핍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끊어진 현이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직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권태로워지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그러나 푸념하고 절망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끊어진 현을 한탄하며 연주를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남은 현으로 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지혜. 시카고 대학교 총장 로버트 허친스에게 누군가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레몬을 던지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 변화를 모색하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레몬을 던집니다. 예상치 못한 인사 발령,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자녀의 진로 변경, 부모의 병환, 경제적 손실. 우리는 이런 신맛 나는 레몬들을 받아들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련 앞에서 난 끝났어라며 절망합니다. 레몬을 받아들고 그것이 얼마나 시고 쓴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불운 속에서도 이 불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레몬에 설탕과 물을 넣어 상쾌한 레모네이드를 만듭니다. 결핍과 손실 속에서 이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작가 윌리엄 볼리소는 열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핍과 손실로부터 이점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그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는 의족을 하고 다시 일어섰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그 대신 불굴의 의지와 깊은 공감 능력을 얻었습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힘. 의학도였던 윌리엄 오슬러는 토머스 칼라일의 말 한 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저 멀리 흐릿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명확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이 말을 접하기 전 오슬러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의대 졸업 후의 진로가 걱정되고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지 불안했으며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라일의 말을 읽은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걱정을 버리고 오늘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책에 집중하고 오늘 진료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수행할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한 세계적인 의학자가 되었습니다. 오슬러는 예일 대학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배가 철문을 닫고 항해에 집중하듯 당신도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의 항해에 집중하라.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의 전력을 다하는 것이 내일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생을 미루는 비극. 여러분, 인간의 진짜 비극은 삶을 미루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언젠가를 말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여행을 가야지.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운동을 시작해야지. 아이들이 다 크면 부부가 데이트를 해야지. 그러나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여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웁니다. 윌리엄 우드 목사는 걱정과 긴장으로 위통에 시달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다음 주 설교가 걱정되고 교인들의 반응이 불안하고 교회 재정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는 위궤양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는 설거지하는 아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닦고 있는 접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닦을 접시를 걱정하지도 않고 어제 깨진 접시를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손에 든 접시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닦을 접시만 생각하듯 나도 오늘의 일만 생각하자. 그때부터 그는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할 설교 준비에만 집중했고 오늘 만날 교인에게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위통이 사라졌습니다. 90%의 순탄함에 집중하라.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세상을 얻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건강한 신체의 90% 부분은 무시하고 아픈 10%에만 신경을 씁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의 90%는 당연하게 여기고 문제가 있는 10%에만 매달립니다. 인생의 90%는 순탄하고 10%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한 것, 자녀가 명문대에 가지 못한 것, 이웃이 나보다 좋은 차를 산 것. 이런 10%의 문제에 90%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90%에 집중하십시오. 걱정에 빠지고 싶다면 10%에 몰입하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시인 랄프 wal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서 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건보다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상처받는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여유롭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와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의지로 행동을 조정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겁지 않아도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행복을 연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표정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밖에 살지 않는데 1년 뒤면 잊을 일을 온종일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당신이 걱정하는 그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 1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최악을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걱정의 90%는 시간이 해결한다. 호프 교회의 존 밀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걱정은 시간이 해결한다. 그는 걱정이 생기면 일주일은 그냥 둡니다. 즉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놔둡니다. 놀랍게도 그 사이 90%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걱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어떻게든 해결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걱정이 존재할 수 없다. 걱정과 불안을 예방하려면 자주 쉬어야 합니다. 피로는 걱정을 심화시킵니다. 피곤할 때 모든 것이 더 암울하게 보입니다. 충분히 쉬고 나면 같은 문제도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자연 속으로 나가십시오. 몸이 쉬면 마음도 쉽니다. 마음이 쉬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비난받는 것은 당신이 뛰어나다는 증거. 시카고 대학교 총장 로버트 허친스가 언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당신이 비난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돌이 날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앞서 나갈수록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의 평론가 세뮤얼 존슨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수양의 결실이다. 보통의 사람에게 감사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본디 이기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십시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복수는 유해무익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용했습니까? 당신을 배신했습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 대신 그를 지우십시오. 복수는 상대보다 자신을 더 해칩니다.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분노입니다. 위궤양의 주범은 원한입니다. 심장병의 촉매는 증오입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옳은 말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걱정의 해독제는 행동뿐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불행해지는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행복을 분석하고 해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가십시오. 걱정 말고 움직이십시오. 바쁘게 일하십시오. 열심히 움직이면 쓸데없는 걱정은 사라집니다. 걱정의 해독제는 행동뿐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바꾸지 않지만 행동은 해결을 만듭니다. 지금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써보십시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문제를 적으십시오. 걱정된다가 아니라 노후 자금이 3억 원. 부족하다.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된다면 오늘 재무설계사와 상담 예약을 잡으십시오. 상사와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오늘 짧은 대화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 30분만 걸어 보십시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행동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자기 성찰의 힘.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밤 자신의 결점을 반성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것,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 그는 13가지 덕목 목록을 만들고 매주 하나의 덕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게 되었으며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 작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결점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성실함이었습니다. 매일 밤 10분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반성하십시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시간을 낭비했고 어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어떤 기회를 놓쳤고 어떤 걱정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이번 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다음 주는 불필요한 걱정하지 않기.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십시오. 나비처럼 오늘을 완전하게 살아라.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벌레에게 먹히지만 살아서 근심에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않는 나비를 보십시오. 나비는 내일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의 날씨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비는 그저 오늘 피어난 꽃 사이를 힘차게 날아다니며 그 찰나의 삶을 완전하게 삽니다. 나비의 수명은 짧습니다. 길어야 몇 주, 짧으면 며칠입니다. 그러나 나비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나비는 오늘을 완전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오늘을 어둡게 만들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펼쳐진 삶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배운 지혜들을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현자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 강해집니다. 안락함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품성과 행복을 얻습니다. 둘째, 결핍 속에서 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이올린의 현이 끊어지면 남은 현으로 연주하십시오.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드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난 끝났어라고 절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셋째,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가 철문을 닫고 항해에 집중하듯 당신도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의 항해에 집중하십시오. 오늘의 전력을 다하는 것이 내일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넷째, 90%의 순탄함에 집중하십시오. 인생의 10%는 문제지만 90%는 순탄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90%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듭니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다섯째,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1년 후면 잊을 일을 온종일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섯째, 걱정의 90%는 시간이 해결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걱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주 쉬십시오. 몸이 쉬면 마음도 쉽니다. 일곱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은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비난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덟째, 행동하십시오. 걱정의 해독제는 행동뿐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바꾸지 않지만 행동은 해결을 만듭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바쁘게 일하면 쓸데없는 걱정은 사라집니다. 아홉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벤저민 프랭클린처럼 매일 밤 자신의 결정을 반성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매주 하나씩 개선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열째, 오늘을 완전하게 사십시오. 나비처럼 오늘을 완전히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용기. 여러분, 토머스 칼라일의 말을 다시 새깁니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저 멀리 흐릿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명확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당신은 어떤 걱정을 안고 있습니까?
노후가 걱정됩니까? 건강이 염려됩니까? 직장에서의 입지가 불안합니까? 자녀의 미래가 마음에 걸립니까? 그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은 현금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 귀중한 자산을 걱정과 불안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사용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미뤄둔 일을 시작하십시오. 산책을 나가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음악을 들으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걱정하는 대신 행동하십시오. 두려워하는 대신 도전하십시오. 후회하는 대신 배우십시오. 절망하는 대신 희망을 품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산다면 충분히 깁니다. 걱정에 사로잡힌다면 평생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오늘에 집중한다면 하루도 충분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